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7장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에서 3절 사업 타당성 분석의 평가 요소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의 평가를 할 때 사업 수행력 분석이라든지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또 마지막에 자금 수지 및 성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 편은 이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수행 능력 분석에서는 세부 사항으로는 대표나 CEO, 기업가의 어떤 적성과 자질, 여기에는 선천적, 후천적 자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사업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적합성, 또 기타 창업자의 경영 능력을 세부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외 어떤 원자재, 부자재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중장기 수급 전망, 또 시장 특성과 구조, 또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런 유통 경로라든지 판매,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성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기입을 하고 정리를 하는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술성 분석인데 말하자면 다른 기업과 차별성이라든지 비교 우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이나 생산 능력, 기술성 및 기술 인력의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익성과 경제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수익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금을 수급한다든지 성장성을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금, 자본이죠. 또 우리가 창업의 3요소 하면 창업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자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의 의의, 과연 사업계획서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 우리가 계획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서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아이디어 개념 단계에서부터 작성되어야 되고요. 창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의 우리 도면이랄까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그 사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타당성 검토에서 이게 사업으로서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매출의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사업계획서로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비록 사업의 규모가 작고 간단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대처한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창업일지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사업계획서를 머릿속에 작성해 놓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문서화해 두어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기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틈틈이 생각이 나면 기입하고 노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작성 원칙에 의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내용부터 이제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읽고 분석할 대상을 중심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방식 및 관심 내용에 따라 내용을 배열합니다. 자, 대개는 사업계획서는 어떠한 일정한 내용적 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목차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 자, 내가 영업을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용도냐, 아니면 은행의 자금 용도냐, 아니면은 투자자를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냐, 기타 등등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을 그때그때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측정 가능하고 객관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뒷받침하고 또 분명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비통계적인, 비계량적인 이런 방법을 쓰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본문은 최대한 함축적이고 표현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며 용어는 모든 사람이 평이하게 듣고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 용어를 쓴다든지 이러면 반감을 살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내용은 함축적이고 간결하고 그 다음에 평의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내적 기능과 외적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수행하는 내적 기능은 창업자 자신 또는 기업 내부의 관리 목적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외적 기능은 창업 자본을 제공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적 기능에는 이러한 창업의 주체 및 기업의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고려 중인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작은 도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서류로서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미 계획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끝난 상태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재무,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 기업의 모든 측면에 사전에 검토하게 되므로 사업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다시 점검할 수가 있으며 계획사업의 장점과 약점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매 전략, 고객 지원 및 제품 가격 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며 그 답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력 있게 준비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행 전략을 제공하게 되고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회사의 제품을 광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고객의 관심에 대한 회사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쟁적인 가격 결정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사업활동 지침서로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사의 비전을 신규 조직원에게 완벽하게 전달을 한다든지 잘 구성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통해서 신규로 고용된 조직원은 회사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및 전체 사업 구조 속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초기 창업 과정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현재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를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음으로써
창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적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외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계획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우선 창업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사업의 목적, 또 계획사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 사업 주체의 인적 구성, 사업장의 위치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원자재 공급업체, 또 판매자, 납품업체, 또 예비 종업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소개를 해줌으로써 거래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창업계획서는 이들에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제품 아이디어 및 제품의 성능, 또 관리 능력의 방식, 또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지 성장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해와 거래를 유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또 창업 투자 회사, 자금 지원 기관 등에서 이런 자금 지원을 위한 판단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제품 아이디어, 업계 동향, 수요 추세, 경쟁 상태라든지 소요 자금, 경영진의 어떤 경영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금융기관 투자자가 대출이나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첫 번째 자료가 사업계획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자금 조달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유의사항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이 효율적으로 창업 기업을 설립을 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가도록 하는 어떤 구체화된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술한 기본 계획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체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충분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창업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아이템을 제3자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제1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계획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사업 내용이 창업자에게는 단연간의 관심과 연구의 경과일 수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아주 생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객관성이 결여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요구하면 주관적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제3자가 느끼기에 호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시장 수요조사와 최소한의 회계적 지식을 갖고 매출액과 수익이 추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매출액과 수익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추정재무제표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계획사업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여 부각시켜야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평범해서는 제3자의 호감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감입니다. 호기심. 자, 이런 계획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더 많은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제품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잡다하고 부수적인 생산 제품보다 창업 초기 전략기획 상품을 중심으로 한두 가지 또 많더라도 세 가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에 관한 핵심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창업자들이 이 목표 상품을 잘못 선택해서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제품 및 기술성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시고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제품 자체 설명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련 산업이나 관련 업종의 내용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 생산 공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제품 및 기술성 분석 근거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어떤 기술 타당성 검토 보고서 또는 특허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뢰성을 더 높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술성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라든지 실용진량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더 많은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기술 타당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증빙이 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는 인증된 공공기관에서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째는 자금 조달 운영 계획을 정확하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달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을 구체적으로 현금, 예금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등에 의한 조달액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표시를 하고 제3자가 창업자의 최소한의 자금 조달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동업자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요.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는 정확한 소요자금 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창업자의 대부분이 소요자금을 먼저 산정한 후 자금 조달 계획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은 합당치 못합니다. 사업은 60만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자 자신의 수준과 능력에 맞지 않는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6번째, 사업계획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심층 분석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창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다각도에 걸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과 같은 인력난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바로 종업원의 충원 문제입니다. 핵심 요원은 구체적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조업률 80% 수준의 종업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성이 뛰어난 특허 제품 또 기술상에 1%만 하자가 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기술자 확보 문제와 생산시설 설계 회사와도 사전 협의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자, 우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 용도 및 제출 기간에 따라 내용상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량과 첨부 서류에도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창업자가 직접 작성하느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미리 기본계획과 작성 순서를 정하고 작성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요. 효율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실제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과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 순서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1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에 따라서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요. 이러한 목적은 크게 나눠서 3가지. 사업 타당성 여부 검증을 포함해서 창업자 자신의 창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되는 경우. 둘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 셋째, 공장 설립 및 인허가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들 목적에 따라서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목표와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업계획서가 초점을 잃기 때문입니다. 제 2단계에서는 작성 목적 및 제출 기관에 따라서 소정 양식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툴, 양식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목적 기관에 따라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 위한 경우가 조달처가 은행이냐 아니면은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냐 아니면은 창업 투자 회사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 어떤 신기술, 또 금융예산에 따라서 어느 창업투자회사에 지원 요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작성 계획 수립입니다. 대부분의 사업계획서는 사업 계획 추진 일정상 일정 기한 안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경우든 공장 입지를 위한 경우든 관련 기관 제출하기 위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지연되는 것 이상으로 계획사업 추진에는 더 큰 지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부분별로 작성 일정과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주로 관리하든 간에 시장성 및 판매 전망은 영업부분 담당자, 자금 조달 운영 계획비, 추정 재무제표 작성에 등 재무에 관한 사항은 격리, 또 그리고 제품 및 기술 분석에 관한 사항은 생산 담당자가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에서는 작성에 직접 필요한 자료와 첨부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일입니다. 흔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위에 이제 3단계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 수집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불충분한 자료 수집 때문에 재차 자료 수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료 수집은 3단계가 끝난 후에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단계에서는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 양식을 결정하는 일인데요. 2단계서와 같이 특정 기관의 소정 양식이 있는 경우는 그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 양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6단계에서는 실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제출기간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작성 단계에서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작성상 많은 기교도 필요합니다. 정해진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작성해 나가는 것보다는 재무자료의 기초가 되는 추정재무제표를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표현될 많은 수치와 계획들이 추정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계획서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단계에서는 편집 및 제출입니다. 자,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표지 등 편집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모양을 새롭게 하여 제출기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는 또 최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과 또 질의응답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기관에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창업자는 창업계의 유일한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또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투자 요청 편지와 기밀을 요청하는 문서를 함께 동봉해서 사업계획서 표지 작성을 시작하는데요. 이 표지에는 회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경영자 이름 등이 표시가 됩니다. 자, 표지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실제로 많은 경우에 표지가 없거나 불충분한 내용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여러 부 작성돼서 배포할 경우에는 배포처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지에 일련 번호를 기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서의 어떤 복제나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요약문입니다. 요약문. 이런 총괄 요약문은 사업의 중요한 모든 사항을 가장 간결한 형태로 정리한 미니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총괄 요약문은 전체 사업계획을 더욱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의 초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총괄 요약문을 읽고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을 읽어보도록 관심을 끌고 유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개 그 많은 계획서 자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요약문을 간결하게 읽어보고 내가 호기심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뒷장까지 읽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간결하게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목차입니다. 목차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모든 부분의 제목과 해당 쪽 번호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의 논리적인 전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회사비 사후 개요입니다. 회사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회사의 어떤 과거 역사에 대한 정보가 있다든지 만약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라면 시장과 제품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거나 향후 회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미래의 어떤 전략과 목표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존재 이유와 비전도 제시하고 회사가 개인 회사인지 주식 회사인지 또 회사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구성 요소, 생산 절차, 품질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제품과 서비스를 독특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구매를 자극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연구개발 활동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산되는지 또 보증기간과 보증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떤 몸담고 있는 산업과 목표 시장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산업의 성장 단계 또는 우리가 쇠퇴 단계를 우리가 이제 생애주기라고 PLC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진입 장벽은 무엇인지, 산업에 관한 분석 내용을 조사 자료와 함께 포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는 누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잠재 고객인지 또는 누가 잠재 고객이 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목표 시장과 시장의 규모, 경쟁 상태, 또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또 시장 세분화, 경쟁사에 대한 방어 전략 등과 같은 중요 요소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장의 규모, 이것도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하였을 때 이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쟁사에 대한 전략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연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